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입술이 안 다물어지죠.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액체가 기도로 흘러내리면서 흡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건 입에 물고 있어요. 입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시작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물고 계세요. 그러다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하품을 할 때 저 구강에 있는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폐로 가죠. 그래서 구강계 단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린젤 페이스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대로 짜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파린젤 컨스트릭터 머슬들이 한 번에 얘가 정체되지 않고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잔여물이 남거든요. 그럼 계속 쌓여요, 잔여물이. 그러다가 저 잔여물 쌓인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또 기도로 흡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파린젤 페이스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거, 에어웨이 프로텍션이 제대로 안 될 때, 성문이 제대로 닫혀주지 않을 때, 그때 기도로 액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뉴로제닉 코스일 때 액체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약간 thick한 거, 그러니까 요플레 같은 거는 그 중력에 따라서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물이 제일 빨리 내려가요. 근데 성문이 닫히는 게 마비가 되어 있으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물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뉴로제닉 코스일 때 리퀴드 디스페이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디스페이저는 뭔가 obstruction이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물 먹을 때 가슴 답답하고 살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경우에는 환자가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여기서 하나도 내려가질 않아요. 이 경우는 언제냐면 오퍼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오프닝을 해줘야 되는데 오프닝하는 기능이 부재가 됐을 때 음식물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데, 저럴 경우에는 침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면 목 안에 침이 가득해서 환자가 침을 뱉는데 거의 이만한 통을 갖고 다니세요. 스핀터가 열어지지 않으면 잘 수도 없어요. 침을 본인이 삼키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타다치고 이러고 있는데 다 삼키고 있거든요. 뭐를? 침을. 1초에 2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스핑터가 열어주니까 그나마 그 스월링을 하시는 거예요. 리플렉시브하게. 근데 뇌졸중이나 병변이 있으면 그거 자체마저 안 되니까 그 침이 어디로 가겠어요? 흡인이 되거나 아니면 뱉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월링이 그 볼륨터리 스월링이 있고 리플렉시브 스월링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럴 환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일단 제너럴 컨셔스네스를 확인해야 돼요. 눈 뜨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 환자 먹지 못하잖아요. 눈 뜨고 있고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음식물인지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그 정도의 그 인지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환자한테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해요. 근데 여기 안이 약하면 이 소리도 못 내요. 에헤 이러시거든요. 트로트 클리어링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라린잘 엘리베이션은 환자한테 한 수저 물을 주면서 꿀꺽 삼키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하요드본 아래쪽을 만지면서 꿀꺽하면 뭔가가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게 크리콜 카틸리지가 올라가면서 구조물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비가 오면 그거조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변했는지 봐야 돼요. 예전에는 목소리가 잘 나는데 지금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디스페이저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침을 제대로 삼키는지, 환자가 침을 뱉어내야 되는지 봐야 되고, 크레니얼 너브 펑션 일일이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죠? 환자한테 아 시켜보고 뒤에 코 줄이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네, 검사의 이름은 개그 리플렉스죠. 그래서 개그 리플렉스를 하려면 준비물이 별거 없어요. 그냥 라이트 하나에, 텅블레이드 하나에, 이런 면봉을 갖고 있어도 되고, 그 나중에 물컵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개그 리플렉스에 필요한 거는 그냥 라이트 하나랑 어디에 자극할지 필요한 그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블레이드인데 트리거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팔레이트 안쪽을 어디를 자극을 하면 그게 크레니얼 너브 9번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환자 우웩거리잖아요. 그거는 크레니얼 너브 10번이에요. 그래서 그 반사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보는 게 개그 리플렉스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할 일은 없겠지만 서로 개그 리플렉스를 한번 해보세요. 44%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사람 디스페이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상인에서도 이게 absent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갖고 안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수월행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를 어렵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닫히는지 복합 폴드가 제대로 잘 닫히는지 봐야 되는데 저건 10번이거든요. 그럼 10번 쪽으로 센소리가 인택한지 봐야 되는데 팔레트를 건드는 건 9번으로 센소리를 여러분들이 자극하는 거거든요. 10번 센소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개그 리플렉스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식사하실 때 기침하세요? 뭐 살에 걸리세요? 뭐 목이 아프세요? 코로 음식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코 바깥으로. 그런 거 있는지 물어보면 되고 씹는데 어려우세요? 다른 거 먹는 거 잘 먹는데 물만 어려우세요?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고령이 되면 이런 증상도 없어요. 그냥 환자가 밥 먹을 때 조금 좀 숨이 찬다. 아니면 목소리가 좀 변한다. 아니면 디멘시아 환자 있는 경우에는 안 먹으려고 그렇게 편식을 한다.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만 찾고 다른 음식물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식이 생길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이게 뉴로제닉한 코스가 아니라 소화기내과나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봐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환자가 체중 감소가 있고 먹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가슴에 얹히면서 내려가지 않는 게 있고 특히 물은 잘 마시지만 딱딱한 거 먹을 때 자꾸 역류가 되면서 삼킴장애가 있다 하면 이거는 내과 계열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서 이 두 개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에 내밀어 보라고 그러고 캘리아노블 쪽 봐서 텅 데비에이션이 있는지 보고 페시얼 팔시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물을 조금 먹여봐요. 이분은 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잘 드시죠? 기침도 안 해요. 다 드시거든요. 근데 이분 검사했을 때 어떻냐면 그쵸? 기도로 내려가죠. 기도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세요? 여기 트라케아 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일렌트 아스피레이션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찰만으로는 평가를 하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트루멘탈 어세스먼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자 볼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환자가 2주 전에 뇌경색이 오고 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코수가 뚜렷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아무런 원인 없이 다치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2달 전서부터 점점 못 먹는다 하면 굉장히 레드 플렉 사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동영상이 틀어줘야 되는데 환자 혀를 봤을 때 파시큘레이션이나 아니면 트레머 같은 게 보이면 그거는 레드 알러트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굉장히 잘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혀 쪽으로 비정상적인 수축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리고 솔리드 풋 디스페이저가 있을 때는 이건 레드 알러트 사인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BFSS라는 검사를 그래서 많이 의뢰를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환자가 못 먹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자꾸 기침 캑캑거리시면서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자주 생기신다. 그러면 BFSS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 재활약고를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조영제 먹으면서 하는 검사인데 하는 방법은 환자를 앉혀놓은 상태에서 조영제를 먹이는 겁니다. 조영제가 폐로 들어가도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를 일으키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오랄 페이스, 파린잘 페이스 있고 에소파잘 페이스 있다고 했잖아요. 소얼랭에서 그 세 가지 페이스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말하려면 환자가 저기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검사 못 하죠. 욕창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다. 저기 앉지 못하면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좋아진 것 같은데 검사를 또 다시 해볼까? 고민을 해보지만 레디에이션이 그래도 피폭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한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비강으로 들어가요. 비강으로 들어가서 저 보카폴드 레벨까지 이제 카메라가 스콥이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성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침 사례가 걸리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침이 고이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단점이라 그러면 구강 단계를 바이패스하죠. 비강으로 들어가니까 혀의 움직임이 어떤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정도가 BFSS보다는 떨어집니다. 이건 환자 건데 보면 여기가 이제 콧줄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이 다 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움직임을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 한쪽만 움직여요. 지금 왼쪽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굉장히 시비한 디스페이저를 보는 데에는 피스라고 하는 검사를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 안에 많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콧줄이 꼬여 있거나 아노토미칼 데비에이션이 있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BFSS는 저렇게 앉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 피스라고 하는 기계는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휠체어 못 앉는다든지 누워 계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겠죠. 그래서 BFSS랑 피스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보시면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BFSS는 오랄 쪽의 스테이지를 잘 볼 수가 있고 대신에 피스는 보카폴드 모빌리티를 더 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퍼에소파지얼 스핑터가 오프닝 잘 되는지는 BFSS가 좀 더 우수하고 라링고 파린잘 센세이션은 여기 목의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스콥 들어가서 보는 게 조금 더 평가하는 데 더 우월합니다. 근데 그럼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콧줄을 꼈으니까. 그럼 이게 당장에 돌아오진 않거든요. 운동을 시켜야 돼요. 운동도 여러분들이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하느냐, 내가 웨이트를 드느냐, 내가 필라테스를 하느냐, 그쵸? 내가 팩토랄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몸짱 앞쪽으로 그냥 가슴 근육을 키우겠냐에 따라서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환자가 트레드밀을 열심히 뛴다고 해서 디스페이저가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에 맞는 엑서사이즈 스페시픽해야 되고 모든 운동은 그 운동한 타겟팅을 한 것만 좋아지지 그러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스트렝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역기를 또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m 달리는 속도가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엑서사이즈는 뭐든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모든 재활 운동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을 처방을 어떻게 내느냐가 처방을 낼 때 스페시픽하게 어떤 근육에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육에 맞게 운동을 프리스크립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페이지아 리헵을 할 때 첫 번째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을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플리케이션을 막아야 되고 테라피를 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환자 침살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침살에 걸리는 과정 동안 그 침도 기도로 내려가서 폐로 가면 얘도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도 침만 살에 걸려도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구강 위생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안 먹으면 이빨 안 닦거든요. 오시면 악취가 엄청나요. 콧줄 끼신 분이. 언제 이빨 닦았냐고 그러면 2주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쵸? 놀랍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랄 쪽에 이런 구강위생 하는 프로토콜을 들여가지고 살라이바 스왈라잉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자극, 두 번째는 강화, 세 번째는 보상이 있는데 자극을 하는 거는 이제 약한 구조물들이 자극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브레인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요새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트라이얼이 그 자기장 같은 거를 자극을 해서 RTMS를 통해서 디스페이지아를 리커버리 한다는 그런 프로토콜이 많이 나왔고 메타 분석도 많이 나와있지만 우리는 학생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업투데이트 리서치보다는 그냥 스탠더다이즈드한 트리트먼트를 보면 주로 이쪽 마비가 온 쪽을 자극을 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자극을 주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춧가루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어때요? 화하죠? 화하고 또 어때요? 자꾸 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매우니까. 자꾸 꿀꺽꿀꺽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맛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게 그 고춧가루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캡사이신이나 아니면 레몬 비터한 그런 테이스트를 갖고서 칠을 직접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거라든지 비타한 거라든지 매운 걸로 면봉에 살짝 찍어가지고 환자가 그걸 느끼면서 자꾸 상티는 유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기 자극을 겉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목 안에다가 직접 튜브를 꽂아놓고서 마비된 구조물들의 그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엑서사이즈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델손 사람이 만든 맨델손 매뉴버, 샤케어 선생님이 만드신 샤케어 방법, 일본의 마사코 선생님이 만드신 마사코 방법, 이상하게 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샤케어라고 이거는 마사코 엑서사이즈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사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혀 뒤쪽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혀가 강화가 안 돼 있으면 음식물이 입안에 잔여물이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혀를 내밀면서 삼키는 거예요. 강화를 하는 게 이런 운동이 마사코 엑서사이즈고, 샤케어 선생님은 소화기내과 의사거든요. 그 위스콘신의 소화기내과 교수님인데 이 운동이 리프트업 해가지고 자기 발끝을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핑터 오프닝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어퍼에서파이저 스핑터 오프닝이 안 되면 음식물이 통과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운동의 효과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운동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 환자가 자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수프라글로틱이 있고 슈퍼수프라글로틱 소화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기도를 조금 더 잘 잠궈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킬 때 저렇게 한 입 먹으면서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면서 삼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보카폴드를 강화하면서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환자들이 이거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컴펜세이션 스트래티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방법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안전할까요? 그러면 환자들이 입안에서 음식물이 자꾸 새어나오니까 이러면서 많이 드세요. 친업하면서. 요 자세. 약 먹을 때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친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기도로 올라가는 그 스페이스를 더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레이션을 예방하려면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친 다운이에요. 친 다운을 하면 에피글로티스랑 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친 다운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자세를 한쪽 고개를 돌리게 되면, 약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 약한 쪽으로 음식물 가던 게 강화된 쪽으로 가면서 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좀 안전하게 먹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이는 단계가 됐어요. 환자들은 야 이제 콧줄빼고 먹는다. 근데 당장 이만한 상이 나올 줄 아시거든요. 근데 나오는 거 보고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거밖에 못 먹나? 처음에는 일단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왔을 때 리퀴드를 적절하게 소화를 하기까지 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죽도 먹고 진밥 먹고 그 다음에 다 하는데 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증진제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점도 증진제가 어떤 거냐면 젤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물을 속도 떨어지는 거를 조금 좀 혀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퍼딩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라미슈 같은 그런 액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식단이 나오면 디스페이자 다이어트, 연하곤란 시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블렌더로 갈아서, 그쵸, 물기 없고 요플레 하나 딱 나오고 하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운동시키고 콧줄로 밥 먹였는데 오늘부터 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미트볼이 보이고 여기 뭐 새우로 만들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음료수가 있고요. 그 놀랬던 게 이거 일본의 연화장애학회 갔었는데 사케 알죠? 사케도 연화 환자용으로 젤리로 팔더라고요. 네,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어골란 그 점도 증진제가 그냥 세븐일레븐에 팔아요. 이만한 포대로. 그래서 국으로 끓여 드실 때 이제 사례가 리퀴드에서 아스피레이션 많이 되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포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국을 만들 때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저희도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저희도 이쪽에 세븐일레븐에 점도 증진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약국에 다 팔아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일본에선 나오고 있다. 근데 애석하게도 콧줄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어골란죽을 먹고 이제 콧줄 빼고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회복이 다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게리시병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병이고 영영 콧줄을 못 뽑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 콧줄을 끼고 있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코에 그 플라스틱 제제가 저희 몸에 6개월 이상 있도록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6주 이상 디스페이저가 지속될 거다 그러면 배출을 한다고 그러죠. 펄큐테니우스 엔도가스트로스토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직접 수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튜브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식도 쪽에 이제 그 L튜브가 있으면서 식도 쪽으로 이제 상처나는 거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외출을 할 수 있겠죠. 콧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배에다가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말기 암 환자다, 사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 그 권유해드리기가 어렵고요. 환자가 배출을 통해서 소화력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PEG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제 점심 식사 하실 거잖아요. 그쵸? 먹을 거잖아요. 그 먹는 기능이 그냥 나온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룰 수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재활 훈련 통해서 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질환의 환자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20%가 다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로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잠깐 출석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나? 장선우 학생 있어요? 아, 그 마사코 그다음에 씨, 뒤에도 쉐이커. 조성호 학생, 저희가 조성호 학생이고 이도윤 학생, 그다음에 오윤주 학생 없는 거죠? 그 쉐이커야. 잠깐 나가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황세영 학생 없고 장영성 학생 없고